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보이는 등 인플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미국의 경제 활동이 성장세를 유지하긴 했지만 성장 속도는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세계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의 부스터샷을 실시한 이스라엘에서 델타 변이 하위 변종이 나와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소식부터 들어와 있군요. 미국 경제가 물류 대란과 공급망 병목 현상이 시달리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고요? 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공급망 병목 현상과 물류 대란 등의 영향으로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연준은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록을 통해 최근 몇 주간 경제 활동이 보통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성장 속도는 느려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급망 교란, 노동력 부족,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에 따른 제약이 이유로 지적됐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달 초부터 이달 8일까지 12개 연방준비은행 관할 구역의 경기 흐름을 평가한 것으로 다음 달 2일에서 3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번 보고서는 자산 매입 축소, 이른바 테이퍼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나와서 주목됩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와 관련해서도 언급이 됐습니다. 연준은 대부분의 관할 구역이 상당한 물가 인상을 보고했다며 상품과 원자재 수요 급증이 물가 상승을 부채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준은 물가와 고용 목표를 향해 상당한 추가 진전이 확인될 경우 곧바로 테이퍼링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직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는 11월 중순이나 12월 중순을 시작 시기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에서 5%를 찍고 있어 연준 목표치인 2%를 2배 이상 초과한 상태입니다. 네, 이처럼 미국에서 이 물류 대란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류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안, 도로, 이런 항만이나 도로 같은 인프라 시설이 확충이 돼야 되는데 민주당이 관련 인프라 예산 처리에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요? 네, 사실 이 사안을 얘기를 하려면 사회 안전망 강화 예산안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정책 과제로 내세웠던 사회 안전망 강화 예산안 처리에 속도가 붙고 있는 것도 인프라 예산 처리와 관련이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중도파와 진보파와의 회동에서 사회보장 예산안을 대규모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애초 3조 5천억 달러, 대략 4,112조 원에 육박했던 사회보장 예산을 1조 1,900억 달러 규모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산 통과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당내 중도파가 그간 요구해온 수준과 유사해서 내부 이견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절충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3조 5천억 달러 예산 확보를 추진하지만 부채가 늘어나고 증세가 되고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공화당은 물론이며 민주당 내 일부 중도파의 반대에 막혀 있었습니다. 당내 진보 진영은 일단 절충안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당 지도부도 이달 말까지 인프라 예산안 패키지 처리를 밀어붙인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갑자기 예산 처리의 속도를 높이는 배경에는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휴가를 앞두고 미국을 덮친 물류 대란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내 진보 진영의 경우 사회 안전망 확충 관련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인프라 예산안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다가 물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자 기간시설 확충을 위한 인프라 예산 처리에 손을 놓고 그렇게 있을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 때문입니다. 네, 이 물류 문제와 함께 에너지 난도 전 세계적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전력난이 심각한데 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액화 천연가스를 수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또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은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네, 설명해 맞습니다. 주시죠. 그 전력난에 처해 있던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20년에 걸쳐서 대량의 액화 천연가스 LNG를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중 간에
전방위적으로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전략적으로 민감한 에너지 분야에서 상당한 물량을 수입하는 것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 국유 기업 시노펙이 미국 벤처 글로벌과 매년 400만 톤의 LNG를 20년간 도입하는 두 건의 계약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두 건의 계약 규모는 단일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 간에 체결된 LNG 수입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또 미국의 벤처 글로벌은 시노펙의 무역 부문 회사인 유니펙과도 2023년 3월부터 3년간에 걸쳐서 100만 톤의 LNG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최근에 알려졌습니다. 최근 중국이 미국산 천연가스를 장기간에 걸쳐 대량 수입하기로 한 건 전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과 자국 내 전력난 속에서 안정적인 LNG 수입원을 확보할 필요성을 느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미국을 수입원으로 택한 것에는 미중 관계의 관리 측면에서의 고려,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탄소 배출 감축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그 압박 강도를 낮추려는 전략적인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어린이용 백신의 사용 승인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미국 보건당국은 현재 만 5세에서 11세용 백신의 그 심사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다음 달 2일에서 3일 자문위원회 회의를 끝내면 만 5세에서 11세의 파이자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백악관은 만 5세에서 11세 긴급 사용 승인이 나면 수시간 안에 어린이용 백신은 물론이며 접종이 필요한 물품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용 백신의 용량은 성인의 3분의 1 수준으로 미 정부는 현재 6,500만 회분의 어린이용 백신을 사들인 상태입니다. 백악관은 만 5세에서 11세 어린이가 2,800만 명이라면서 승인만 나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수개월간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접종 자격이 있는 만 12세 이상 인구 가운데 최소 한 번 접종을 한 사람은 77%, 접종 완료자는 67%입니다. 미국의 감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장은 많은 어린이에게 백신을 맞히는 게 감염 확산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어린이도 성인만큼 쉽게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또 바이러스를 옮긴다면서 어린이 감염의 약 50%는 무증상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는 다음 달부터 경찰관과 소방관, 미어원 등 16만 공공근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공무원들은 다음 달 1일부터 최소 한 번 이상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무급 휴직해야 합니다. 최근 뉴욕시는 교사와 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의무화한 데 이어 그 대상을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반대로 한 번 이상 백신을 맞은 뉴욕시 공무원이라면 $500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세계에서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의 부스터샷을 실시한 나라죠. 이스라엘에서 델타 변종의 하위 변종이 나왔다고요? 네, 최초로 부스터샷을 통해서 델타 변이의 확산을 좀 막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델타 변이의 하위 변종이 나와서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고위 당국자 회의를 소집해서 하위 변종 감염자의 면밀한 동선 추적과 하위 변종에 관한 정보 확보를 주문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보건부는 지난 19일에 동유럽의 몰도바에서 귀국한 11살 소년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유전자 분석 결과 델타 변이 하위 변종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델타 변이의 하위 변종은 최근 확진자가 대폭 늘어난 영국에서 발견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위 변종의 감염력이 더 높다거나 백신이나 치료제의 효능에 영향을 끼친다는 확실한 증거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7월 말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부스터 접종샷을 진행해서 현재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부스터샷을 마쳤습니다. 지난달 초 하루 10,000명 안팎이던 신규 확진자가 최근 1,000명 미만으로 급격히 줄었고 또 같은 기간 중증 감염자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서 일부에서는 집단 면역 근접으로 평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델타 변이 하위 변종이 나타나서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국제 소식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브리핑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